경남도가 김해시에 NHN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을 목표로 도시명 연구센터와 연구개발 R&D 센터가 건립됩니다. 창원 도심에 수목원이 들어섰습니다. 국내 최대 선인장 온실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합천군이 선물용 난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출란 종묘장과 재배농가 확대를 추진합니다. 4일 오후 2시 1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호계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승용차와 시외버스가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도가 김해시에 NHN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 NHN, HDC 현대산업개발은 4일 경남도청에서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NHN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김해시 부원동 일원에 2022년을 완공 목표로 클라우드를 기반한 도시명 연구센터와 연구개발 R&D 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경상남도가 앞으로 정말 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하나의 그 산업을 지금 일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도는 센터가 건립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IT 인재와 기술이 경남에서 고용과 인재 양성, 기술 확산의 선순환 구조로 개편돼 경남이 IT 관련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의 도심 한복판에 수목원이 들어섰습니다. 조성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선인장 온실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가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삼동동에 들어선 창원 수목원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수목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3일 일반에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수목원 자리는 창원 국가산단 토사채취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10년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수목원의 면적은 10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4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선인장 온실과 14개 테마의 주재원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수목원이 들어서자 시민들이 가장 반겼습니다. 귀한 걸음 하주가 너무 참 잘 돼 있고 공원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참 너무 좋고 가까이서 좀 늦어가면 있지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98억 원을 들여 1200여 종의 식물 23만 본이 식재된 창원 수목원은 삭막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식물의 다양성과 보존 등 수목원의 기능에다 보고 즐기고 느낄 거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숲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되지만 특히나 어린 학생들, 유치원생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숲 체험도 겸해서 해가지고 숲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또 수목원 인근 대상공원과 대원 레포츠 공원을 연계 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 최대 공업도시로 불리는 창원. 수목원이 시민들의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주변에 좋은 일 생겼을 때 난 선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수입난이 대부분이던 선물용 난시장 개척에 합천군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귀농 귀촌 인구까지 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합천에서 난 사업을 시작한 박덕환 씨. 박 씨는 요즘 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평소 취미 삼아 난을 돌봤던 박 씨는 올해 합천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난 재배에 나섰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시설 재배 작물인데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박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올해 초 화분 500개로 시작했던 난 재배는 5개월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 가을이면 초기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연매출 달성도 기대됩니다. 투잡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조금 짬을 내면은 간단하게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난구입비를 한 2,500 정도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 가을 정도 되면은 3,500 정도. 한국 출란의 대표적 자생지로 꼽히는 합천군. 지역 내 난 재배 농가는 60여 곳에 달합니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0여 곳에 불과했던 난 재배 온실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난시를 운영 중인 60개 농가 중 70%가 귀농 귀촌 농가일 정도로 지역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한국 출란 품종 확보를 위해 종묘장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배 면적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입난도 일단 가격 측면에서 똑같고 저희 한국 출란도 지금 하회 시장에서 동등한 거래 가격이 5만 원대, 10만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구상을 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난을 개발해서 한국 출란 자생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난 재배 확대에 나선 합천군. 농가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8년 동안 구조견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인명을 구조했던 산청 산악구조대의 늘찬이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생활을 함께할 새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베테랑 구조견 늘찬이를 양진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베테랑 구조견 늘찬이가 훈련장에서 몸을 풉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늘찬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60대의 노견. 예전과 같은 날렵함은 없지만 핸들러와 보조를 맞춰 걷는 모습에서 오랜 시간 훈련받아온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늘찬이가 8년간 활동하며 재난 현장에서 구조한 인명은 모두 15명. 산악 지역과 붕괴 현장 등에서 모두 130여 차례의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거나 또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무작정 가다가 길을 잃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어느 지역에 섹터가 나온다면은 구조견이 가서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진주시 명성면 인근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하기도 했던 늘찬이. 이젠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위한 새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노령으로 인해 험한 산악 지형을 누벼야 하는 인명구조견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는 입양 희망자를 직접 찾아 주변 여건과 생활환경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 입양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신청자들 중에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구조견이 이 괜히 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좀 검사를 하고 그 가장 적합한 곳에 분양을 내보냅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인명구조견은 모두 30여 마리. 그중 3마리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소속입니다. 험준한 지리산 자락에서 8년간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온 늘찬이. 이젠 새로운 가족을 찾아 행복한 제2의 견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통영경찰서는 근무 시간에 모텔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소 지도 점검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목적으로 출장계를 제출한 뒤 출장 대신 모텔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모텔 CCTV를 확보하고 A씨를 소환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4일 오후 2시 10분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호계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승용차와 시외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시외버스 승객 7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외버스가 창원에서 창녕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통영과 거제 일대를 돌며 고가의 낚시 장비만 훔쳐 달아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38살 남성 A씨와 범행에 가담한 47살 B씨는 지난달 5일 밤 11시 20분쯤 거제시 거제면 법동항에서 계류 중인 낚시 어선에서 낚싯대와 릴 등 400여만 원 상당의 낚시 장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이들이 훔친 장비 중 일부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한 것을 확인했으며 A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4일 오전 11시 18분쯤 남해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한 SUV가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앞에는 도로 보수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트럭 운전사 56살 A씨가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SUV 차량이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트럭 앞쪽에 있던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산 로봇랜드의 기존 운영사와 새 운영사 간의 직원 고용 승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현재 전체 직원 112명 중 82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3에서 7% 정도의 임금 삭감도 있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교육 정책 사업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며 교원 업무가 가중될 우려에 따라 각종 사업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 사업을 점검해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1,600여 건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변경했습니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 연수, 출장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연수 등 방향은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수소 시내버스 1년 운행 결과 CNG 버스 대비 온실가스와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 운행을 시작한 수소버스는 1년 동안 누적 44만 7천여 킬로미터를 달려 CNG 버스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약 688톤, 배출가스 6,811kg 저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5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데 올해 추가 23대의 버스가 보급되면 친환경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2년의 환경 녹지 분야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환경 녹지국 브리핑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보급 사업, 수질 오염 관리, 공원 물 놀이터 조성 등 지난 2년 동안 환경 녹지 분야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원에 들어갔던 거제 지역 어린이집 236곳에 대한 휴원 명령이 오는 8일 해제됩니다. 거제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 해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 시기를 일주일 늦췄습니다. 또 정상 개원 후에도 원생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2회 이상 발열을 체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물품 비치,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남도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념 행사에 맞춰 1분 동안 묵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묵념 사이렌은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경남 전 시군에서 동시에 울리게 됩니다. 도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개인별로 생수를 배부합니다.
오는 8일부터 창녕군 내 초중고등학생 5,116명에게 1인당 500ml 생수 30병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생수 16만 2천 병은 오는 8일까지 전 학교로 배달됩니다. 개인 생수 배부는 학교 생활 중 공동 급수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4일 함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함안군과 군의회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약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자와 협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노동단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고 군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경남도가 실시한 2020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부 합동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함안군은 보훈정신 확신과 확산과 소상공인 정책,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등에서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함안군은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모집 1차로 선정자 285명은 5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면 기프트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 기프트카드는 7월 12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2차 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김해시에서 창작 오페라 허황후 전체 작곡을 맡을 작곡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은 금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한 창작 오페라 제작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곡가 공모에 참여하려면 작가의 시놉시스를 기준으로 지정곡 2곡에 대한 음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1인당 2,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가운데 지역축제나 2023년 전국체전 대표 공연으로 활용될 창작 오페라 허황후의 전체 작곡을 맡게 됩니다. 오페라 허황후를 책임질 작가로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라트라비아타 등의 연출과 대본 작업에 참여한 김수경 작가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금요일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31도로 예상되며 일부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 계속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합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장하며 식중독 지수도 높은 만큼 식품 섭취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